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와, 4,900 시대가 또 오후장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언제 4,500 됐지 했는데 또 언제 4,600, 700, 800 그리고 오늘은 900까지 계속해서 달리고 있네요. 그 중심 뭐라고 여러분은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 5,000이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계속돼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도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차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저희 점검해 볼게요.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끌어왔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뭐 고점을 만들고 내려온 자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점 부근에서 더 갈 준비를 하고 있어 보여서 SK하이닉스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차장님, 사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는 관세 으름장이 좀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떨어지려는 방향을 잡으려나? 미선물이 이렇게 빠지네? 그렇다면 반도체도 따라가려나? 여러 가지 우려 사이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철저히 무시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지지가 강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라면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세에 관련돼서 으름장을 놓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 이전에 정책적인 부분이 사실상 강한 얘기가 나왔다가 계속 다 도망갔었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노이즈 대 리스크까지 범짐은 조금은 약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업황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이나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이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는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수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느새 4,500, 어느새 4,700, 어느새 4,800 그리고 어느새 4,900까지 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약간의 반도체가 조금의 쉬어감이 있고 그 자리를 현대차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주도주에 대한 전환 뭐 이런 부분이 일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그 틀 안에서를 보게 되면 AI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피지컬 AI거나 AI 생태계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볼 수 있을 법한 곳에서에 대한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 큰 AI 섹터 내의 순환매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약간의 흐름이 조금은 밋밋해지는 혹은 아니면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섹터 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4,400, 500까지가 반도체가 끌었고 4,500에서 4,900까지는 조선, 방산, 뭐 원전, 자동차가 끌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바통을 반도체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한데 여전히 업황적으로 봤을 때 부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측면이 저희를 자리에 대한 고민을 더 높이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시장과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반도체 그냥 이제 있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목표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뭐 업황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마이크론이 또 급등 나왔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그 미선물 하락만 없었으면은 마이크론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있다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봉상 5일선을 정말 이쁘게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승 나온 다음에 조금 뭐 일주일 좀 넘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이 밑꼬리 달고의 양봉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쪽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면서
수급이 반도체로 다시 대이동을 하면 네. 이거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로 따라가 볼 만하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뭔가 급락이 나오고 꺾인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은 이제는 미국장 영향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갑작스러운 뭐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만 좀 유념하시고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에서 수급이 빠져서 반도체로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가 논의선상이라면 다음 종목을 현대차로 저희가 잡고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 속보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60조 잠수함 수주 전에 현대차, 대한항공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졌습니다. 현대차의 몸집이 점점 커지는 건가요? 근데 뭐가 됐든 지금 현대차는 기대감 측면에서 여기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송 사장님, 궁금한 거는 로봇밸류상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가 사실 우리의 그동안의 컬큘레이션, 계산이었잖아요. 시총 100조까지 나왔고 오늘 100조를 두드리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 뭐 멀티플 다 준 자리에서의 오늘이잖아요. 여기서 더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계산은 크게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은 아트라스에 대한 부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 가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 안 속에서 이제 이 퍼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른 이 잣대로서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뭐 100조에 왔지만 사실상 외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60만 원이 넘게 지금 주가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현대차 관련돼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고 멈출 것인가 아니면 장기로 계속적으로 이 아틀라스 산업에 대해서 로보틱스에 대해서 피지컬 AI 관련돼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장기 투자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단기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보틱스 관련돼서 많은 기대치를 부여를 하게 되면서 지금 많은 부분 이 주가를 상승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피지컬 AI 관련돼서 정말로 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지금 구글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빠르게 반영을 시켰던 만큼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검증이 되는 데까지 있어서는 많은 주가의 등락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와 그리고 현대차 이 관련돼서 두 가지 기업이 결국은 모든 면에서에 대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국내에 있어서도 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많은 부분 할인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부분에 경쟁력을 현대차가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 국내에 있어서에 대한 판매량도 현대차가 많은 부분 떨어지게 될 거고 구매의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 확대를 시켜놨던 부분이 과연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손실로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변화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많이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됨에 한에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올바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10% 큰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만큼 수급이 많은 부분 힘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내가 그렇지 않고 난 트레이딩을 잘 못하고 내가 한번 고점을 보고 나서는 이제 잘 팔지 못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바이 성격으로서는 괜찮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조금의 변동이 있을 때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일단 지킬 건 지키고 또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 종목군의 현대차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수급이 이렇게까지 모였으니까 사실 오늘 오전장부터 현대차 바라보면서 솔직히 너무 벙쪘거든요. 이조 본부장님, 오후까지 15%를 유지해요. 이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차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수급만 보면은 좀 저도 오늘 놀랬는데 네.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주가가 더 올라간다 만다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좀 과열이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상 봤을 때 지금 이격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5일선 주봉상 5일선이 37만 원대인데 지금 주가 47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뭐 PBR이 1배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추격 매수도 뭐 물론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저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봉은 괜찮은데 주봉상 지금 3주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 아니면은 뭐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나오죠. 그 주봉을 보면 압니다. 정말 3주 연속해서 양봉을 쏟아냈는데 일단은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의 의견이라면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 바이적 성격 활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의견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들이 또 많습니다. 실적 발표 때 기점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멀티플이 실적에서 발현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나리오들 다 구성해봤을 때 여러분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럼 로봇으로 확장시켜보죠. 안 움직였던 로봇까지 지금은 얼싸안고 다 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최근 들어서 여쭤보는 종목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엄청난 시장 의임을 또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두산 로보틱스고 결국 돌파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로봇주를 같이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덜간 로봇주로 저희는 그룹핑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룹사 로봇주라고 한다면 또 두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평가 주세요. 저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전자 쪽이 조금 더 속하는 것 같아요. 후발주자. 후발주자. 요 근래 움직임들이 좋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움직임이 좀 약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룹사도 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그런 종목군들이 더욱더 움직임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건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로봇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발현적인 부분이 결국은 그 이전 연도의 움직임이 좀 덜했던 종목군들이 올해는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이러한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오늘 상방을 뚫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방을 뚫어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종목군들이 결국은 상방을 뚫어낼 때마다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오늘 두 자릿수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줄이고 가시기보다는 여기서에 대한 기회를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뛰어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단기적인 수익에 있어서는 더욱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이 물론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내일이나 뭐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있어서에 대한 로봇에 대한 트레이딩 자체가 계속적으로 크게는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오히려 강한 쪽에서에 대한 매매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률에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차라리 여기서에 대한 수익을 계속 내면서 일부 조금씩은 그냥 밑에 빠져 있는 것들을 조금씩 사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작년에 강했던 거 두 종목 하면 워닉홀딩스, 로보티즈잖아요. 근데 로봇은 계속 가는데 워닉홀, 로보티즈 말고 우리 시청자님이 덜간 로보틱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덜간 로보틱스 단에서 기회를 더 노리는 게 올해 좀 봤을 때 더 유효하다고 보세요? 올해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내내 로봇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로봇은 철저하게 사실상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말씀하신 워닉홀딩스가 사실상 뭐 180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 300~400%의 상승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로봇에 대한 상승 자체가 지금 막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고 쉬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쉬고 지금은 아예 정말로 고가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로봇 관련돼서는 조정이 조금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 그냥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봇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약해지면 잠깐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슈가 좀 더 강해졌을 때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선 다이내믹스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 IPO 이슈는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는 늘 기회로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의견입니다. 자, 돌파력에 무게를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조 본부장님, 이제 남은 산은 그 2024년 7월에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붙인 해 만에 얘기가 나와서서 두산 로보틱스가 한 번 올랐었던 그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에서의 추가 방향성을 논해야 되겠습니다. 네, 1년 6개월 만에 왔습니다. 다시. 그 자리가 왔습니다. 네, 그 자리로 왔고요. 사실 이게 좀 멀게 보여서 그렇지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간이 좀 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11만 원이 돌파되고 안착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자리가 딱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딱 윗골이 나온 자리가 지난번에 딱 윗골이 나왔던 자리예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 11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완벽하게 캔들이 이제 돌파하면은 이제 12만 5천 원 간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지금 만약에 수급 이탈만 안 되면은 추가 시세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뉴로메카부터 시작해서 협동 로봇이랑 이 산업용 로봇 쪽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안에서 감속기랑 뭐 이런 게 너무 빨리 순환매 돌다 보니까 방향을 좀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HD 현대 그 로보틱스 뭐 IPO까지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협동 로봇이랑 산업용 로봇 용접 로봇 이런 데 쓰는데 로봇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감속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감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감속기 주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사실 상승에는 저는 유로메카가 쏘아 올린 공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11만 원 안착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격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네요.
진짜 오랜 기간 걸렸지만 결국 전고를 탈환시켜 가면서 신고가 플레이까지 넘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로봇주에 대한 내기가 계속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지 등등 챙겨봐야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긍정의 시각 열어놓고요.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온다는 점도 가산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한국항공우주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방산우주항공 같이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게인 2011에서 2015년. 그때는 제가 주식판을 열심히 보던 때가 아니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살펴보니까 그때 뭐 업사이클의 초입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냄새예요. 우리 송 사장님은 그때도 주식을 보셨으니까. 아쉽게도 저도 그때는 막 정말 주식을 너무 많이 볼 때는 아니어가지고 네네.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회사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해자를 갖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이후 이제 많은 정부의 질타와 그리고 이 구조조정과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서 항공우주가 조금 어렵게 변화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2026년도가 방산 중에서는 항공우주가 가장 기대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2026년도, 2027년도가 다른 방산들 대비 조금 늦게 개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액에 대한 사이클이 항공우주가 조금 더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일단은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 자체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전투기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관련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프리미엄을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국항공우주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해군 관련돼서 이제 이 훈련기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사업 협상 대상으로 만약에 항공우주가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보다도 훨씬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한 10만 원 초반대부터 봤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슈가 없이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에는 뭐 20만 원을 거뜬히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5천을 일단은 찍고 난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 달리느냐 아니면 코스피가 좀 쉬어가면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넘어가느냐 요게 이제 이 기로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5천을 찍기 전까지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로에 대한 수급 이슈는 계속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 중에 하나는 예산 관련돼서 편성을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연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1월 달에 다시 배정을 받게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게 한 3월 달 정도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방산업체들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보다 더 밝아지는 것들이 결국은 3월 달이 넘어서에 대한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대한 수주의 가시성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그 이전에 벌써 방산주들이 조금씩 더욱더 탄력도 있게 움직일 테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이쪽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산도 그럼 비슷하게 살펴보시겠네요. 왜냐하면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리포트가 있었는데 올해 수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거든요.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찔해가지고요. 근데 요즘 시장은 아찔할 때 사도 다음 주 되면 더 아찔해져 있더라고요. 오늘 다 좋은데 윗꼬리가 살짝 걸립니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11만 원대 돌파하면서 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예.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진 않다. 오늘 만약에 좀 윗꼬리가 이렇게 안 나왔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따라가시기보다도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단 5일선 부근이 16만 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기준을 두고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기에는 윗꼬리가 부담스럽기 네. 때문에 횡보라든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오전에 만들었던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부 여기서 추가적인 공급 수급이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횡보 시나리오를 일단 그려볼 수 있겠다. 잘 판단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이 종목 뭐야? 하게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엘전입니다. 자,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건가요? LG전자, Life is good. 진짜로 주가도 굿으로 가고 있는 건지 최근에 뉴스 살펴보면 로보틱스 경쟁력 지금 나오죠 하단에 이 부분에 무게 주고 가는 것인지 그룹사 쪽으로 수급이 또 모이는데 지금 적정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해 주세요 차장님. 뭐 현대차가 사실 로봇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LG전자 역시나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심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LG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현대차는 그 가시성에 대한 부분이 CS를 통해서 조금 더 시장에 통용이 되게 되고 그 시간에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LG전자는 그에 비해서는 이 기업도 무조건 로보틱스로에 대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그 로보틱스에 대한 전환이 아직까지는 조금 막연해 보인다라는 것이 차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전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로보틱스로에 대한 이 신사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LG전자가 보게 되면 인도에 대한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자금에 대한 이슈를 많은 부분 땡겨놨던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자금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더욱더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넓어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 분위기가 코스피의 위주의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LG전자도 충분히 이 관련돼서 움직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네요. 확실히 그렇다면 체질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가 나쁘지도 않다라는 거죠. 기관 5거래일 연속 그리고 외국인 3거래일 연속 오늘 가수구까지 합쳐서요. 들어오면서 지금 흐름이 쭉쭉 디스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종범 부장님. 진짜 정말 징글징글하다의 소리가 있었던 LG전자인데요. 글쎄요, 사실 이 부분까지 와도 만족 못하실 분들은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서도 추세를 기대하시는지요? 일단 한화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한화는 야구 빼고 다 잘했는데 야구도 LG는 잘했죠, 야구만 이제.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LG전자 주봉 보시면은 정말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면요 이제 좀 출발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풀어 나가야 될 것은 뭐 냉난방 공조라던가 결국에는 가전용 로봇 시장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는 보여줬는데 그죠. LG는 아직 살짝 보여준 건 아니에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봉이랑 월봉 다 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딱 오늘 60일 이평선 돌파 시도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봉상 이번 달 안에 여기 안착하면은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상 이 월봉상 그 60월선 돌파를 계속해서 지켜내는지 이 자리를 잘 지키는지 보면서 추세력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전자도 보여줄 게 참 많은데 잘 보여주기를 응원해 보면서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